지구 밖으로 나아간다는 건 결국 우리 모두의 꿈이죠. 그런데 그 꿈이 조롱당하는 걸 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민우입니다. 현재는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도시 외곽에 위치한 연구실에서 조용히 실험을 이어가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서,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실험을 멈추지 않았던 한 사람의, 아니, 세 사람의 작고 조용한 반란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실패했다고 단정지은 기술이 다시 살아났고 우주 탐사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정확히 1년 전 미국 워싱턴 DC 나사 본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마침 나사가 주도하던 초장기 심우주 탐사 추진 프로젝트의 마지막 실험 날이었습니다. 기술명 NTPS. 목적은 기존 화학 연료 방식의 한계를 넘는 차세대 플라즈마 기반 추진 시스템의 완성. 이 기술이 성공한다면 인류는 태양계를 넘어 더 먼 심우주까지도 실질적인 탐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었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세 번째 시제품 발사가 준비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긴장과 기대, 그리고 피로가 뒤섞인 공기. 모든 기술자들과 연구원이 자신의 자리에서 손끝을 꽉 쥐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셋, 둘, 하나, 점화. 순간 영상 피드가 심하게 흔들렸고 화면은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세 번째 실험체도 결국 폭발로 끝나버린 겁니다. 기술 책임자였던 아론 브루어 박사는 실험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우린 실패했어. 나사 내부는 물론 전 세계 언론도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15년간의 연구, 수천억 달러의 예산은 연기로 사라졌다. 나사도 더 이상 불가능을 밀어붙일 수는 없었다. 우주 탐사 기술의 한계는 분명해졌다. 그렇게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각국 협력 연구팀도 해산을 논의했고 언론은 우주 탐사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처럼 받아들였죠. 그러던 그날 밤 나사 기술연구팀의 책임자 스티브 리 박사의 사무실. 자정이 넘은 시간, 아무도 없던 복도, 고요한 정적을 깨며 컴퓨터에 새 메일이 도착합니다. 한국에서 이걸 성공시킨 것 같습니다. 처음엔 장난 메일이라 여겼다고 합니다. 수많은 괴상한 제보와 음모론이 날아드는 때였으니까요. 그러나 첨부된 영상 링크를 클릭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화면에는 낡은 공장 내부로 보이는 실험실이 등장했습니다. 공사장 자재로 만든 듯한 실험 장비, 전선이 얽힌 철제 구조물, 실험복도 없이 운동복 차림으로 장비를 조작하는 3명의 인물, 그리고 중심에는 은색 실린더형 장치가 조용히 진동하고 있었죠. 이건 우리가 설계했던 것과 같은 원리야. 스티브 박사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플라즈마 제어 장치가 작동하며 안쪽에서 밝은 빛의 원형 흐름이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나사가 수백 번 시도했던 실패한 핵심 메커니즘, 자기장 회전형 추력 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성공하고 있었죠. 영상 끝엔 실험 장비 옆 칠판에 적힌 메모가 잠시 비추어졌습니다. 실패는 데이터다. 포기는 선택이다. J, M, W. 그 순간 스티브 박사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J, M, W. 그건 바로 정민우. 10년 전 나사에서 이 기술의 개념을 처음 제시했던 한국 출신 엔지니어였으며 위원회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퇴출당했던 그 이름. 그는 잊힌 인물이었습니다. 연구 기록에서 사라졌고 프로젝트에서도 그의 기여는 삭제되었으며 누구도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영상 속에서 나사가 포기한 기술을 성공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작은 지방도시 외곽, 버려진 공장 같은 실험실에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 나사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처음엔 의심이었죠. 영상 조작 여부, 기술 유출, 지적 재산권 침해 여부까지. 하지만 영상 속 장비와 실험 데이터를 교차 분석한 결과 이건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였고 기술적 완성도는 나사 내부 시험 모델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사는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우리는 정민우 박사를 찾아가야 한다. 그가 이 기술을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확인하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의 이름은 다시 세상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도착한 날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경호도 없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도 없었죠. 미국 나사 기술팀이 한국의 지방 도시를 방문하는 일이 언론에 보도되기라도 했으면 온 나라가 들썩였을 테지만 그들은 조용히 조심스럽게 인천공항을 통과해 바로 남쪽의 작은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저 공업지대에서 쇠락한 동네, 서울에서 기차로 3시간 이상 걸리는 곳 정도로만 알려진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곳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기적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연구실이요. 저는 그날 아침 연구실 문 앞에 서서 오래도록 손잡이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나사를 떠날 때 저는 다시는 이 사람들을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미국의 실험실에서 제 방식이 비웃음을 샀을 때 저는 그 눈빛들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 중 일부가 제 연구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작은 문을 열면 과거와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정 박사님, 문 열겠습니다. 문을 여니 낯익은 얼굴 하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사 기술 고문 스티브 리, 저를 처음 나사로 데려온 사람이자 제 실험 제안을 위원회에 올렸던 장본인이죠.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반가움, 놀라움, 그리고 미안함. 저는 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연구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그 영상 속 장소입니까? 스티브 박사는 마치 유물 발굴지를 방문한 듯 조심스럽게 내부를 살폈습니다. 제니 리처드 박사는 플라즈마 추력 장비 앞에 앉아 손으로 모터 외장을 쓸어내렸죠. 그 외장에는 아직도 낡은 선풍기 제조사의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이 장비로 나사가 실패했던 실험을 성공시켰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선풍기 모터지만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나사는 너무 거대한 방식만을 생각했고 너무 비싼 해답만 찾았죠. 하지만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버릴 수 없는 이론이라면 가장 작은 방법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연구실은 처음부터 실험실로 지어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폐기된 기계부품 공장이었죠. 저는 나사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전 재산을 털어 이곳을 매입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여유도 없어 천장은 비가 새고 바닥은 갈라졌으며 겨울엔 난방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사에 제안했던 그 개념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포기하면 정말 실패니까요. 은사님이 늘 하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과학 시간에 저를 유독 챙겨주셨던 그분은 물리 문제 하나를 풀고 감동하던 제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민우야, 과학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야. 가장 마지막까지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란다. 그 말이 제게 과학자의 길을 열어주었고 나사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은사님의 말은 제가 실패한 뒤에도 저를 지탱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실험은 끊임없는 좌절의 반복이었습니다. 회로는 타고 장비는 오작동을 반복했습니다. 도면을 수십 번 고치고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연구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졸업한 제 제자 중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을 믿는 사람, 저희도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건 작은 크라우드 펀딩이었습니다. 졸업생, 지역 주민, 소문을 들은 시민들이 1명, 2명씩 돈을 보냈고 심지어 어떤 분은 3만 원을 후원하며 쪽지를 남겼습니다. 제 아들이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해요. 정 박사님이 성공하시면 그 아이가 꿈을 계속 꿀 수 있어요. 저는 그 쪽지를 지금도 연구실 서랍에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사 기술진은 제 실험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측, 데이터가 완벽하게 일치하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 박사님, 이건 완성입니다. 저희가 포기한 기술을 박사님이 끝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 옥상에서 별을 보며 스티브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땐 당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신념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것. 그러니 저는 증명을 했고 이제야 저를 믿어주셨네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나사와의 공동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NTPSK라는 이름의 공동심우주 추진 시스템은 전 세계 항공우주 커뮤니티에 일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CNN, BBC, NHK, 심지어 알자지라까지 한국의 작은 도시를 특파원을 보내 보도했고 한국 정부 역시 기술 독립의 상징이라며 국가 차원의 연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정부과학기술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 박사님, 이번에 국제우주기술박람회에서 직접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망설임도 잠시 저는 발표를 준비하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발표는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었고 세계 각국의 기술자들 앞에서 저는 연구 성과와 개발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예상치 못한 환호와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말 한국 기술로 이런 걸 완성한 건가요? 한국은 이제 기술 강국을 넘어서 철학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반응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며칠 머무르며 저는 예전 대학 시절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제가 나사에 있었던 시절을 부러워하며 말했죠. 민우야, 다시 미국 가는 거지? 한국은 솔직히 답답하잖아. 너 같은 사람은 여기에 있기엔 너무 과분하지 않아? 그 말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실험 성공 이후 언론에 관심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제게 국보급 과학자, 한국의 일론 머스크 같은 과한 수식어를 붙였지만 정작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구비 정산 절차는 복잡했고 기존 학계에서는 여전히 비정통 연구자라며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정부 관계자조차 정 박사님은 좀 튀는 이미지라 조심스러워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과학은 그냥 홍보용인가? 그런 회의감이 들 무렵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실험실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제자들, 나사 기술팀 일행, 그리고 후원자 몇 명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죠. 한창 반찬을 집으려던 그때 갑자기 치아에서 딱 소리가 났습니다. 으빠. 이거 과거 미국에서 시술받았던 레진 충전물이 떨어져 나갔던 겁니다. 통증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컸습니다. 입 안은 허전하고 뭔가가 빠졌다는 불쾌한 감각이 계속 남아 있었죠. 그 상황을 눈치챈 제자 하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근처 치과에 바로 가시죠. 지금 진료 시간이에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여긴 예약 안 하면 며칠씩 걸리는 거 아니야? 게다가 외국인도 같이 있어서 좀 번거로울 텐데. 그러자 식당 아주머니께서 다가오시더니 웃으시며 말하셨습니다. 근처 치과로 가보세요. 제가 미리 전화해 둘게요. 박사님 같은 분이면 다들 알아보죠. 순간 저는 낯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박사님 같은 분이면 다 알아본다. 그 말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치과에 도착하자마자 접수도 없이 바로 진료실로 안내받았고 원장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 박사님,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런 분이 저희 동네에서 연구 중이시라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잠깐이면 끝납니다. 걱정 마세요. 진료는 빠르고 정확했고 놀랍게도 비용은 3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수백 달러를 청구했던 그 시술이 여기서는 정성 어린 한마디와 함께 무료로 제공될 뻔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춰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에서 나는 과학자이기 전에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구나. 실험실로 돌아오는 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미국으로 다시 가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글쎄 예전엔 한국이 너무 작아 보였는데 이제는 이 작은 나라에 세상을 바꿀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그날 밤 연구실 칠판 위에 은사님의 글귀를 다시 적었습니다. 불가능은 아직 실험하지 않은 방법일 뿐. 카운트다운 10초 전입니다. 19, 8, 2026년 3월 14일. 대한민국 충남 외곽에 위치한 특수 발사 기지. 마치 영화 같은 이 장면은
전 세계 80개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관제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잠겨 있었고 전 세계 수억 명이 실시간으로 한국산 우주 추진체의 첫 비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 앞 한쪽에 서서 모니터 속 발사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틀 전까지 수정하던 시뮬레이션 노트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고 심장은 규칙적인 박동을 잊은 듯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3, 2, 1 발사. 굉음과 함께 대기권을 가르는 불꽃이 솟구쳤고 인류가 심우주로 향할 새로운 길을 연 NTPSK-1은 드디어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순간 관제실 안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졌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민우, 10년 전 나사에서 쫓겨나듯 떠났던 그 과학자, 폐공장 한켠에서 중고 실험기기를 조립하던 그 이름 없는 연구자, 그 사람이 지금 전 세계 항공우주 기술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발사 이후 해외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BBC는 한국의 기술력은 지금껏 세계가 간과한 보물이었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즈는 정민우 박사의 실험은 과학계의 괴벨스, 곡선지더스 커브를 다시 그렸다는 극찬을 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술 독립을 선언하며 국내 기술 창업자와 과학자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미국, 유럽, 일본, 심지어 중국에서도 공동 연구 제안이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가 가장 감동했던 건 연구실 문 앞에 붙어있던 손글씨 쪽지였습니다. 박사님, 저도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저희 동네도 언젠가는 우주로 갈 수 있겠죠? 충북 제천, 중학생 이정우 드림. 그 글귀를 보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꿈을 심어줬다는 사실이야말로 제가 그동안 이 길을 걸어온 진짜 이유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나사는 공동협약 체결식을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행사는 각국 대사, 우주국 대표들, 국내외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저는 NTPSK 국제연구소의 초대 소장직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의 제자들을 연구소의 정식 연구원으로 채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정통 출신 연구자들에게도 문을 열어 주십시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스티브 리 박사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정 박사는 기술을 만든 사람을 넘어 다음 세대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군요.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조용히 제자들과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제 진짜 성공한 거죠? 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한치의 보장도 없이 제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 크라우드 펀딩으로 고장난 장비를 고치고 비 오는 날엔 실험실 천장을 받아내며 버텼던 그 사람들. 성공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다음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더 중요해.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은 밤 연구실 칠판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주는 멀리 있지만 의지는 곁에 있다. 그 아래엔 가장 오래된 문장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불가능은 아직 실험하지 않은 방법일 뿐. 혹시 여러분 중에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꿈을 꾼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는 한 그 꿈은 아직 실험 중인 겁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보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